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할 뻔했던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뉴욕에 거주 중이고요. 뉴욕에 오기 전 결혼을 할 예정이었어요. 저에겐 9년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기간이 기간인 만큼 대학 시절부터 만난 남자친구와 저는 좋은 거, 소위 말해 구린 것 할 거 없이 다 본 사이였는데요. 그래도 결혼을 한다면 당연하게 9년을 만난 그 남자랑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알고 있는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런 저희가 결혼도 하기 전에 파혼을 했다는 사실은 저희 측근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특히 저희가 파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엇갈리는 반응이 좀 있었긴 했는데, 저는 제가 감정적으로 파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 주변 사람이 아닌 남자친구의 주변인들은 제가 속이 좁아 이해를 못해 파혼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실컷 결혼 준비를 다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면 정말 넓은 이해심으로 양보할 수 있나요? 그것도 뭐 하나 보상받지 못하고 그대로 다 뺏긴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죠? 특히 저는 오랜 시간 결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부터 시작해 원하는 결혼을 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죽 서서 개준다고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주머니는 자기 딸이 급하다고 저더러 그간 준비한 결혼식장을 양보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웨딩드레스도 양보하고 결혼 반지까지도 양보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러기 싫었죠. 저도 그때 결혼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 자체도 제가 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거였는데, 저는 뉴욕의 모 회사에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둔 상태였어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꿈이었던 일이라 기쁘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건 바로 한국의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남자친구를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였죠. 저희 나이가 결혼 정년기라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는 자기 직장을 포기해야 했는데, 차마 남자친구에게 뉴욕에 가서 살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선 저부터도 뉴욕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하여 저희는 9년의 연애를 끝으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나는 아무리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깝다고 해도 너보다 아깝진 않아. 어떻게 우리가 헤어질 수가 있어? 우리 내년이면 10년이야. 나도 유리 너 따라 뉴욕 갈래. 솔직히 지금 하는 일 나쁘진 않지만 전공도 아니고 안정적인 거 말고는 나한테 비전도 없어. 나도 이참에 내 전공 살려서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뉴욕에서 다시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가는 거라 당분간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할 텐데, 유리 너만 괜찮다고 하면 우리 여기서 결혼하고 같이 떠나자. 우리 결혼하면 나도 비자 나오는 거잖아. 그 사이 학교도 알아볼게. 저는 뜻밖의 남자친구 말에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돈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럴 결심까지 했다니 솔직히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기껏 안정적으로 다니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조금은 신경이 쓰였는데, 남자친구의 결심은 제 생각보다 굳건했어요. 사실 집에서도 반대할 법했는데 자기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랑 헤어질 바에는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될 거라고도 얘기했는데, 저라고 9년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지라 남자친구의 말이 어떤 프로포즈보다도 감동적이었어요. 거기에 남자친구가 걱정하는 경제적인 도움은 제가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받던 연봉보다도 훨씬 높은 연봉을 받고 뉴욕을 가는 거라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학비는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
그건 그동안 자기가 모은 돈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자기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은 살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누가 더 손해냐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는데요. 게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뉴욕으로 넘어간다면 저희 부모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결혼도 안 하고 그 먼 곳까지 딸이 혼자 간다는 게 영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리하여 저희는 조금 급하긴 했지만 결혼 준비를 서둘렀고 출국 날짜도 조금 미루는 등 나름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뉴욕의 회사에도 제가 결혼하고 배우자와 함께 출국할 예정이라 일정을 조금만 조율해달라고 요청하자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축하한다며 행복한 결혼식 올리고 천천히 오라고까지 했는데 그때까진 모든 것이 다 순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견례까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는데 저는 9년을 만났어도 남자친구 가족을 보는 게 처음이라 떨리더군요. 그도 그럴 게 남자친구가 가족 얘기는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한자리에서 가족들 모두를 만나게 되었으니 긴장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큰 결심을 해준 예비사이인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결혼 준비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예비 시부모님 얼굴에 화색이 돌았는데 제가 9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며 눈치코치로 알아차린 것이 있다면 당시 예비시댁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 말이 반가우실 법도 했는데 저는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고 어디까지나 제 일정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거니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이 더 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의 여동생, 그러니까 예비 신우의 첫인상은 뭐 솔직히 그저 그랬어요. 어찌나 쌀쌀맞던지 오기 싫었으면 오지 않아도 되는데 뭘 물어도 뚱한 얼굴이고 아무튼 별로더라고요. 그러니 가족이 될 사이임에도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출국하면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할 테니 무시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여동생이 그날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냐고 물어보긴 했는데 걔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래 그렇다니 그럼 더더욱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요. 신경 쓴다고 해서 사실상 달라질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자 생각했던 예비 신우가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뭐 하나라도 정상적인 게 없더군요. 이미 결혼 준비 자체도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예비시댁은 상견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슬슬 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 배경에는 자신들이 전부 저의 일정을 맞춰야 하는 거냐고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도 싫으면 결혼 반대한다고 하시지 왜 저러시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건으로 우리가 너 하나 때문에 다 맞춰야 하는 거지? 우리 아들은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라며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고 급기야 저는 불필요한 기싸움을 하는 게 싫어. 그럼 결혼을 하지 말까요? 라고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냥 저와 저희 부모님 뜻대로 자신들이 움직이는 게 기분이 나쁘시대요. 그러니 그런 의미로 저나 저희 집에서 자신들에게 어떤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은근히 돌려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싫다고 했죠.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성의를 왜 보여야 하냐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맞춰주시는 게 고맙고 죄송해서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 쪽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 이 이상 바라시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는 아들을 이렇게나 멀리 보내서 살게 될 줄은 몰랐다며 그런 당신의 마음도 제가 몰라준다고 눈물바람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뭐 아들을 뺏어가기라도 한다는 듯 말씀하셨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자기 엄마 달래준다고 신경을 엄청 쓰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교회로 나가자고 했더니 주말? 이번 주는 안 되는데 주말에 엄마 기분 좀 풀어지라고 쇼핑도 좀 하고 경치 좋은데 나들이 가기로 했거든. 우리는 다음에 가자. 아니다. 그냥 주말에 우리 셋이 움직일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자기 엄마 기분 실컷 맞춰드리라고 했는데 그땐 솔직히 기분이 별로였어요. 하지만 이윽고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랑 떨어져 지낼 생각으로 서운하고 우울한 거니 내가 양보하자 싶었죠.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대단한 명분이라도 되듯 지속적으로 저러시니 저거야말로 저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살짝 삐뚤어지게 되었어요. 막말로 외동아들도 아니고 평상시 우리 아들 하시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저러시니 그냥 아들이 잘해주는 거 좋아서 이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한테 하시는 거니 저는 모른 척 하기로 했는데 사람 욕심이 끝도 없다고 이내 그 불똥이 저한테도 튀었어요. 전에는 제가 잘 보이려 하는 노력도 잘 봐주지 않더니 대뜸 저한테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 오기 전부터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어째 우리 며느리는 아무것도 없나? 라고 하시는데 그 속이 빤히 보이는 거 있죠. 아니 아들 가진 엄마 마음은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저희 집은 아들이 없어 엄마한테 물어보나 마나할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의 속물군성은 그 후에도 계속됐죠. 그리고 당신 성에 안 차면 꼭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을 떠올리면 지금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 멀리까지 내 아들 데리고 가면서 너무하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제가 뭐 싫다는 아들 제가 일부러 끌고 가나요? 게다가 같이 유학을 가도 남자친구는 학생이고 가장은 저인데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저도 답답했어요. 그래서 더는 참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날도 비슷한 말을 하시길래 바로 말했죠. 어머니, 저도 서운한 거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뭐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고 그럴까요? 서로 마음만 상하죠.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쳤는데 저만 참는 것 같아서 요즘은 제가 속이 좀 상하네요. 아들 멀리 보내는 서운한 마음 모르지 않는데 뉴욕 가는 건 어머니 아들이 선택한 거고 또 거기 가면 제가 가장이에요. 뭐? 그래. 누가 뭐라니? 나 아무 말 안 했다.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한 줄 알겠네. 방금 저한테 너무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들 데리고 그 멀리까지 가는데 제가 성의 표시도 안 한다고.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성의 표시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어머야, 우리 며느리가 참 자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네. 그래, 내가 말 실수했다. 성의 표시 안 해도 돼.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서요. 성의 표시라는 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어머니가 서운하신 거랑 감사한 거랑은 다르잖아요. 유리야, 그만해.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져. 그냥 엄마는 겸사겸사 표현하고 싶으신 거지. 그래. 근데 네가 그렇게 죽 짜고 따지니 내가 또 할 말은 없다. 알겠으니까 그만하자고. 저는 순간 미운 털이 박혔다는 걸 느꼈지만 계속 당하느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뭐 예비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하게 지냈는데 그때 느꼈죠. 아,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와의 기싸움이구나. 나는 그래도 한국에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네.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때까지는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면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 저는 폭발하고 말았는데 사건의 시작은 예비 신우의 혼전 임신이었어요. 제가 예비 신우가 애인이 있었다면 말도 안 하겠는데 놀다가 어쩌다 만난 남자랑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예비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고 그때
제가 결혼을 2달 정도 앞뒀을 때였는데 순간적으로 저희 결혼보다 신우 임신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우리 결혼보다는 자기 동생 문제를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저희 결혼 준비에 더 많이 신경을 썼어요. 아무래도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정성을 쏟게 되었죠. 여자라면 자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저는 입고 싶은 드레스가 있었는데 그게 국내에 딱 한 벌밖에 없다고 해서 웃돈까지 줘서 수배를 했죠. 거기에 반지 디자인이며 꼰짝시까지 뭐 하나 제 손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없었는데 매일 제 행복한 결혼식을 꿈꾸며 아낌없이 결혼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뉴욕 회사에서 사택으로 아파트를 임대해 준다고 해서 신혼집 겸 주거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서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다소 고가의 상품들은 저희 부모님이 흔쾌히 내주셨죠. 누군가는 괜히 돈지랄한다고 저를 흉보실 수 있지만 저는 평생 기억할 결혼식이니만큼 그런 돈은 아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댁에서는 그다지 저희 결혼에 대해 지원해 주시는 것이 없었는데도 자신들이 저희한테 맞춰 결혼을 하는 거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고 저는 그 부분을 서운해하지도 않았는데요. 오히려 무관심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변하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자기 딸이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을 했을 때는 난리도 아니었죠. 동네 창피하다, 자기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등 당신 딸인데도 온갖 비난을 퍼부으셨는데 여기서 더 대박은 그 구박을 다 받은 예비 신우였어요. 사랑하는 남자도 아니라면서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남자랑 결혼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집은 완전히 비상에 걸려버렸죠. 그 남자 마음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당신 딸 인생을 미혼모로 만들 수는 없으니 동동거리며 또다시 처신 잘못한 당신 딸만 잡으셨어요. 뭐라고? 결혼을 한다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고 만나는 사이도 아니라며? 지금부터 알아가면 되지. 그리고 그렇다고 생긴 애를 지워? 엄만 그런 사람이야? 이게 지금 방귀 낀 년이 성을 낸다고 나한테 도덕성을 따질 일이야? 넌 창피한 것도 모르냐? 내가 왜 창피해? 나 성인이고 내가 친사고 내가 책임진다는데 뭐가 문젠데? 결혼해서 애 낳을 거라니까? 아이고야. 그래, 너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애 아빠는 뭐하는 인간인데? 그 인간 누나랑 결혼하겠대? 그야 지금은 모르지만 그 남자도 같을 거야. 그리고 그 남자 조만간 회계사 될 사람이고 집도 잘 산대. 아버지가 무슨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던데? 뭐? 정말이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엄마는 얘가 하는 말을 믿어? 너 사기꾼 만난 거 아니야? 오빠는 나를 뭘로 보고? 아니야. 설마 오빠는 내가 아무랑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나도 그럴만 하니까 허락했지. 뭐 꼭 두 사람처럼 9년이나 만나야 그런 거 하는 줄 알아? 뭐래, 네가 우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유리는 그런 애 아니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 언니랑 오빠는 고고하고 나는 저질이다. 됐냐? 그렇게 하나뿐인 동생 후지게 만들어서 속이 시원해? 오빠야말로 언니 따라 유혹 가면 백수잖아. 언니는 능력도 없는 우리 오빠 매달고 가요? 나 같으면 뉴욕에서 새로운 남자 만나지. 아가씨도 참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가씨 오빠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도 내죠. 나는 장우씨 믿는데. 그나저나 그 남자는 알아요? 임신한 거? 이제 얘기하려고요. 나도 어제 알았는데 이제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 남자가 저 엄청 좋아해요. 아마 알면 결혼하자고 먼저 얘기할 거예요. 저도 뭐 결혼 생각 없는 거 아니었으니까 이참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뭐야? 너는 결혼을 뭐 공짜로 하는 줄 알아? 엄마가 니네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시집장가를 보내니? 우리 집이 그럴 여유가 어딨어. 엄마도 참, 오빠 결혼은 뭐 언니가 알아서 다 하잖아.
그래서 전에 엄마는 하는 거 없어서 편하고 좋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부터 내 결혼 준비하면 되지. 그 주둥이 안 다물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휴,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 산다. 너 이따 아빠 오시면 어떡할 건데? 네 아빠가 뭐 이런 일을 가만히 넘어갈 사람이야? 가뜩이나 딸내미 단속 안 하냐고 잔소리하던 양반인데 너 임신했다고 하면 그날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몰라. 설마 죽이게 하겠어? 나도 이제 홀몸이 아니라고. 저는 참 입장이 난처했어요. 하필 그날이 청첩장이 나오는 날이라 제가 그 집에 겸사겸사 갔던 건데 예비 신우가 저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빠지지도 못하고 저 난리를 함께 겪어야 했죠. 그날 저녁 예비 시아버님은 어디 기집애가 남자 무서운 줄 모르고 몸을 함부로 굴려?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뭐? 결혼? 당장 그놈을 데리고 오든지 병원에 가서 애를 지우던지 해. 남사스럽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 내가 제 단속 똑바로 하라고 했지? 가뜩이나 말 많은 기집애 이상한 소문나면 우리 다 개망신이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엄마라는 사람이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라고 엄청 화를 냈는데 제가 있어서 그나마 강도 조절을 한 거라고 하더군요. 평상시 같으면 집안에 물건 하나는 박살이 났을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많이 놀랐죠. 집안 분위기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 남편이 될 일남자도 그걸 보고 자랐다는 건데 행여 저런 걸 배웠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죠. 하지만 9년을 만나는 동안 저는 남자친구한테서 그 어떤 폭력성도 느끼지 못했는데 일단 저는 제가 보지 못한 건 의심하지 말자고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가운데 혼전 임신을 한 예비 신우의 결혼 역시 진행되는 듯 보였는데 저는 혼자서 저희 결혼을 한 뒤에 예비 신우가 결혼을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사실 같은 한국이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희가 출국 후 예비 신우가 결혼식을 올린다면 오빠고 새언니인데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국에 와야 한다는 소린데 비용도 있고 그때면 저도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앞선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시댁에서 저더러 결혼에 대해 논의할 일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고 하셨고 저는 그때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다시금 어제 일처럼 화가 나는데 그때 예비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저더러 결혼을 양보하라고 통보하셨어요. 네?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결혼식을 아가씨한테 양보하라고요? 양보할 게 따로 있지. 그럼 어쩌니 저게 지금 홀몸이 아니고 배불러서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 아직 니들 청첩장도 안 돌렸고 결혼식장은 잡은 거니까 니들이 동생을 위해 양보해라. 그럴 수는 없죠. 저랑 저희 부모님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걸 전부 아가씨한테 양보해요? 말도 안 돼요. 니들 그 뭐냐 스튜디오 사진? 그거 찍었잖아. 그럼 결혼 사진은 있고 우선 혼인신고하고 미국 가. 그리고 나중에 식은 다시 올리면 되지. 그럼 아가씨야말로 애기 낳고 식 올리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결혼식을 뺏어서 할 수가 있어요? 뭘 그렇게 말을 하니? 어차피 결혼할 사이에. 나는 그렇다. 니들이야 걱정이 없지만 우리 우경이는 달라. 얘가 뭐 변변한 직업이 있니?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얘 챙겨줄 여력이 있니? 근데 저쪽 남자랑 남자 부모 보고 오니까 괜찮은 집 같더라고. 그럼 어떡해? 후딱 해버려야 하지 않겠니? 시간 끌다 저쪽에서 딴 생각하면 어떡해? 안 그래요? 당신도 무슨 말 좀 해봐요. 무슨 말을 해? 당신이 다 했잖아. 그리고 얘 입장도 내가 모르지 않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나? 미안하다. 근데 저쪽 사람들 보니 시간 끌어 좋을 건 없지 싶긴 해. 아버님,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청첩장은 아직 안 돌렸다고 해도 저희 그날 결혼하는 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스튜디오 사진 찍었으니 됐다고 하라고요? 무슨 그런 무례한 일이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고 싶어요.
예, 너도 이제 반은 우리 식구 아니니 혼인신고하면 완전히 우리 식구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양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네가 해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죄송하지만 싫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고 강제로 뺏어가는 건데 절대 안 돼요. 저희 부모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거야 네가 잘 말씀드려야지. 그러다 얘 시집도 못 가고 미혼모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우리도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하겠니? 부탁이요? 제가 느끼기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인데요. 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제 결혼식이고 저는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자기 부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혼자 열변을 토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남자친구에게 실망했는데 그런 모습은 9년을 봐도 알 수 없는 건가 봅니다. 뭐 평상시에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긴 했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다른 사람들도 짜증났지만 손 놓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실망했고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쯤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자기도 저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는데요. 자기는 이미 제가 오기 전 한바탕 했었다고 하더군요. 내가 가만히 있었던 건 그런 사정 때문이었어. 절대로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내가 유리 네 성격을 몰라? 절대 안 된다고 했지. 근데 엄마가 어떡하든 너 설득해서 우경이부터 결혼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나더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 네가 오케이 하면 나도 자동 오케이라고.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건데? 지금 나도 나지만 자기 부모님은 그만둘 생각이 없잖아. 나 오케이 안 했어. 아니, 사고는 자기 동생이 쳤는데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돈은 어쩔 건데. 그럼 돈이라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돈으로 자기 동생 결혼시키려고 해? 내가 그 드레스 수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지. 심지어 우경이도 알아. 내가 자기 드레스 필팅할 때 사진 찍었잖아. 그 사진 보더니 드레스 이쁘다고 찾아보더니 그 드레스 어떻게 예약했냐고 자기도 입고 싶다고 했거든. 그거였네. 그럼 자기 동생은 알고 더 그러는 거잖아. 내 드레스 뺏어 입으려고. 에이, 그건 아니지. 지도 지금 임신하고 있고 결혼해야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럼 우리랑 별개로 얼른 날짜 잡아서 하라고 해. 그럼 되잖아. 그게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하객이 그렇게 할 수가 없대. 손님이 축의금 내는데 연달아 결혼하면 돈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고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게 이유라서 내 결혼식을 뺏어가겠다는 거야? 우리는 나중에 다시 식 올려도 되니까. 웃긴다. 내가 왜 자기 쪽 축의금 때문에 다 준비한 결혼식을 남한테 뺏겨야 하는 건데. 나는 싫어. 뉴욕 회사에도 나 결혼하느라 입살 밀어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혼인신고만 하고 갈 거면 그럴 필요도 없었잖아. 그리고 자기 학교는 일정 맞춰 준비하던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고. 자기 집 축의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맞아? 나야 당연히 싫지. 그래도 어떡해. 싫으나 좋으나 나도 그기 집의 오빠잖아. 나도 자기 앞에서 이 말은 진짜 하기 싫은데 자기도 내 동생 안 보고 살 거 아닌데 끝까지 매몰차게 할 수 있어? 이번에 한번 베풀고 평생 큰소리 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더 이득일 수도 있어. 뭐라고? 아까는 나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으면서 지금 보니까 나 설득하러 온 거야. 꿈 깨. 내가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이런 식으로 눈 뜨고 코 베일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다시 화르르 화가 솟구쳤어요. 그깟 결혼 안 했으면 안 했지. 내 손으로 우리 부모님 돈으로 다 준비하고 엄한 사람 행복한 꼴은 절대 보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다 취소하겠다고 하고 마시던 커피도 시원하게 남자친구 면상에다 뿌려버렸는데요. 그러자 또다시 그 집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가 취소하면 누가 하던 결혼식을 못하는 거니까 저를 설득하려 그 남자 엄마가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앓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 집이 보수적이라 결혼식을 꼭 올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쪽 집안이 자기들은 아들 장가 급하지 않다고 아쉬운 집에서 결혼 준비를 다 하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결혼식이 필요하다 하시더라고요. 그 집 부모 만났는데 우리의 말이 다 맞더라고. 집안도 좋고 순서가 좀 아쉽긴 해도 시집 보니기에 그만한 집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딸이 너처럼 야무지면 우리도 이렇게 안 하지. 근데 우리가 아쉬운 걸 어쩌니? 대신 니들은 나중에 결혼할 때는 내가 똑같게 순전히 우리 돈으로 니들 결혼식 올려주마. 일단 결혼식은 우리 딸이 하고 니들은 혼인신고하고 출국해.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저 그냥 안 하려고요. 너도 참 그렇다. 니들은 오래 만났는데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너무 곤란하지 않니? 나는 벌써 너를 며느리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이번 한 번만 양보를 좀 해줘라. 그러니까 그걸 왜 제가 양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저희 일정대로 하고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그 축의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아니, 그것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래. 니들 결혼이야 너랑 너희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라 괜찮지만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지 않니? 그리고 네가 고른 드레스인가 뭔가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며. 우리 애가 그거 입고 싶다고. 뭐라고요? 저는 순간 제 앞에 계신 분이 어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색하며 큰 소리를 질렀어요. 사정은 알겠는데 그게 제가 웃돈까지 주고 수배한 드레스를 빼서 입을 명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 꼴은 못 본다고 그 드레스 입고 싶으면 내가 들인 돈과 시간을 보상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때도 그 남자의 엄마는 같은 말만 하시더군요. 그럴 여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파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서로 같은 주장만 하는데 이건 서로 힘만 빼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남자 엄마가 그러더군요. 그럼 파혼은 네가 하고 싶은 거니까 위자료로 결혼식은 그냥 취소하지 말고 둬라. 우리도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어이도 없고 황당했어요.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다고 제가 왜 파혼하는 건데 그 결혼식을 그냥 통째로 내어드릴 것 같냐고 했는데요. 저더러 못됐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신보가 그렇게 고약하고 속이 좁아서 어쩌냐며 제 앞에서 악담을 늘어놓으셨는데, 그 순간은 거짓말처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런 아줌마랑 고부 사이로 엮여봤자 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으시면 하라고 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다음날 바로 결혼식장을 비롯한 업체에 취소 전화를 싹 다 돌렸어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남자친구한테 청구했는데 남자친구가 길길이 날뛰더군요. 자기는 파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 마음대로 다 해놓고 돈까지 물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만 억울하냐고, 나도 너를 9년이나 만나 억울하고 실질적으로 금전 피해도 봤다고,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법적으로 싸워볼 거냐고 저도 악에 받쳐 얘기했는데, 저희가 9년을 만났다 보니 서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어요. 제가 일부러 다 얘기했거든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쪽이 팔렸는지 자기가 위약금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받고 파혼도 성격 차이로 하는 걸로 말해달라고 하는데 콧방귀가 나오더군요. 무슨 이혼도 아니고 성격 차이로 파혼을 하냐고요. 파혼은 보통 조건이다 상황이다 이것저것 재다가 안 돼서 하는 건데 사람들이 바본가요?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래도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위약금 받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다른 할 말도 없었는데요. 다들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국할 건데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취소했겠다. 미국에 일찍 넘어가 좀 쉬다가 회사에 가면 될 것 같아 일정을 당겼는데, 회사에도 파혼 얘기는 해야 했죠. 괜히 타국에서 온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나 했다고 헛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썼는데 그렇게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기분이 참 씁쓸하더군요. 이렇게 혼자 갈 미국행이었는데 뭐하러 그런 생쇼를 했는지 허탈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으로 날아간 후 뉴욕에 위치한 호텔에서 슬슬 새로운 생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 있으니 정신없이 바빠서 지난날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좋더군요. 그렇게 저는 호텔 생활을 마치라고 회사에서 제공해준 사택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니 내가 이제 정말 여기서 지내야 한다는 실감이 피부로 와닿았어요. 그런데 제가 출국하면서 한국에서 쓰던 핸드폰을 해지하고 왔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발신자를 보니 저랑 파혼한 남자친구였는데 아주 구구절절 제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고 혼자 순정소설을 썼더군요. 진짜 읽으면서도 계속 소름이 돋았는데 뭐라고 써놨는지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아서 싫은 걸 억지로 참으면서 읽었어요. 참 신기하죠? 9년을 만난 내가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남자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감정이 변하다니 제 스스로도 놀라웠는데 메일을 읽다 보니 이 인간이 뒤늦게 저를 붙잡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사고 쳐서 결혼해야 한다고 그쌩 난리를 치던 여동생이 끝내는 결혼을 하지 못했다나 봐요. 알고 보니 그래도 자기 딸 임신시켰는데 그놈의 성의 표시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놓고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기 아들 미국 유학시킬 생각이었나 본데 그렇게 미국으로 넘어오면 다시 저랑 잘해볼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사돈이었던 예비신우를 임신시킨 남자집도 그럴 마음은 애당초 없었던 모양이었는데 강남에 30억 되는 집을 해줄 테니 거기에 들어갈 예단 예물, 혼수를 해오라고 어마어마한 리스트를 줬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남자친구 집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데 필요하면 아이 양육비를 5천만 원 주겠다고 하고 각서를 써달라고 했대요. 결론적으로 우선 그 돈이라도 받겠다고 예비신호가 각서를 써줬다고 하는데 그 5천만 원 가지고 여동생이 잠적을 했다는 거 있죠. 그리하여 그 집은 아들도 딸도 모두 파혼당해 닥쳤던 개에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친구 얘기를 하자면 회사를 그만두고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일을 정말 개판으로 한 것 같았는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근무 태만과 근무 성과도 불량해 사실상 해고를 한 듯 했어요. 남자친구가 출국한다고 하도 떠들어 회사에도 소문이 다 난 상태였고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도 해고 처리해도 될 거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인간은 저 따라 뉴욕도 못 오고 실직자가 된 거였죠. 그러니 자기 딴에는 자기 부모랑 여동생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억울해했는데 그걸 저한테 하소연해봤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고마울 뿐이었는데요. 예비신우의 결혼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 엄청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답장도 하지 않고 저는 현재까지 제가 맡은 일 열심히 하며 미국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뉴욕은 정말 혼자 살기엔 완벽한 곳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물가도 비싸고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만약 예정대로 결혼을 하고 제가 가장으로 두 사람 몫을 책임지고 살고 있다면 저 역시도 버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않고 상당수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받고 있는 게 있다 보니 저에게 이곳은 완벽한 천국이죠. 그러니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 솔직히 이런 말 좀 그렇지만 그들만 좋은 복을 찬 셈이죠. 거꾸로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여기서 멋진 연애도 하고 더 자리를 잘 잡아서 그 사람들 배아를 더 꼬이게 해주고 싶네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제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자신 있어요. 애당초 그럴 각오도 없었다면
이 먼 곳까지 오지도 않았을 건데 앞으로 제가 제 힘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파혼한 건 잘한 일 같아요. 9년을 만났어도 결혼은 다른 거잖아요. 특히 그런 시댁 식구들이라면 한 트럭을 가져다줘도 노땡큐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진상이라는 걸 과연 알까요? 부디 하루빨리 자신들이 최악의 진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라도 마음 심보를 달리 먹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상 제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평생 저처럼 진상 인연을 만나지 않길 바라봅니다. 이상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가능하면 다음에는 좋은 사람과 행복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를 기약하며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